그 다음에 가서 보면 이제 뭐 나오죠? 이제 무병종자 선택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윤작 나오죠. 윤작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윤작을 한다? 돌려짓기를 갖다 윤작을 한다는 것을 갖다요. 그리고 이제 이들 보면서도 봐요. 기저원인으로 해서 병증이 나온 거예요. 경과문에서 이연관계 나오죠. 그 다음에 감자, 호박 이어가지고 서로 이제 다른 것끼리 해서요. 근데 작물을 갖다 재배할 때는 텃밭하더라도 이 작물, 저 작물 돌려가는 게 주어. 근데 텃밭 하신 분이 어떻게 한다? 한 작물만 재배해. 애근다? 그 작물만 자기가 좀 재배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거, 맞죠. 이제 또 그 작물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요. 그 다음에 가서 보면 뭐 나오죠? 이제 윤작으로 해서 보면 돌려짓기, 윤작이 돌려짓기라 했죠. 자, 기지 원인을 갖다 이제 회피하기 위해서요. 이연관계에서 나오죠. 그래서 보면 감자를 심고, 그 다음 감자하고 덩 떨어진 누가 나오죠? 호박 나오고, 호박 심고 나서 그 다음 뭐이다? 뿌리채, 근채소라는 것은 뿌리채소들이요. 그 다음 콩 심고, 콩 같은 경우는 이제 지력을 더 증진해 주겠죠. 그 다음 토마토하고, 안두하고, 배추하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가 뭘 한다? 윤자 갖다, 이들을 갖다 돌려짓기 그래요. 돌려짓기 이렇게 몇 가지 작물들을 갖다가. 이게, 이렇게 봐요. 이게 텃밭 딱 하면서 이렇게 땅이 딱 있으면은 땅 나눠가지고 이렇게 몇 등분으로? 세 등분으로 나누든 네 등분 나눠서 A, B, C, D 해가지고 약간 면적에 이번에는 A 작물 심었으면은 무슨 작물 다음에는 B 작물 심고 그 다음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작물만 계속 심으면은 이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재배 양식으로 변경을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혼식도 나오죠. 서로 다른 작물을 적당히 배치하여 충해를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팥작물은 심식충 나온 거예요. 논두렁에 콩작물을 혼식하면 피해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작물들을 갖다가 해충들을 갖다요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이상을 갖다 작물을 심는 것을 갖다 뭘 한다? 혼식을 한다는 것을 갖다. 근데 주로 우리가 보면은 혼식은 이제 뭐 하신 분들이 혼식하기 좋다? 텃밭 하신 분들이 좋아. 조금씩 제가 필요한 작물들 심으면 그러면서 그대로 또 심는 장소도 번갈아 가면서 적은 면적에서요. 그 다음, 이제 생육기 조절 나오죠. 이제 감자는 저수하면 역병. 돼지벌레의 피해가 이제 적다 나온 거죠. 조병, 빨리 심어서 소화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밀의 소화기를 빨리 하면 수병에서 피해가 이제 또 나온 거예요. 그 다음, 배에서 조식을 하면 도열병이 경감하고, 만식하면 이하명 나방이 경감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래서 생육시기를 갖다 달리 함으로써 뭐한다? 이 병증의 방제 쪽이요. 그 다음, 이제 시법 개성도 나오죠. 질소 비료를 가용하고, 카리 기산을 결핍하면은 모든 작물에서 각종 해충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뭐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질소질 비료는 어떻게 줘야 된다? 질소질 비료는 적당히 준 거 좋아요. 질소질 비료는요. 질소질 비료 갖다가 좀 많이 주게 되면은 뭐다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하면서 어디 쪽으로 텃밭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텃밭 하면서는 텃밭 해가지고 텃밭 하면 비료 준다 안 준다? 잘 안 주잖아요. 그냥 유기물로만 하잖아요. 유기물로만 딱 재배한 것하고 화학비료 주어서 재배한 것하고 다음에 잎줄기 텃밭 하면 주로 잎줄기 채소를 갖다 더 많이 먹잖아요. 먹어보면은 맛이 달라요. 더 고소하고 맛이 있어요. 유기질로. 이게 질소질 비료를 준 것은 심심해. 이게 텃밭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먹다가 시장에서 그런 거 사서 먹잖아요. 그럼 심심 맛이 없어. 이들 갖다가. 텃밭도 유기물로만 딱 하면은 식감이 좋아. 그래서요.
그다음 10번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된다? 중간 기주식물 나오죠. 중간 기주식물들이요. 얘들은 뭐 나오죠? 적상병 나오죠. 중간 배의 적상병. 기주식물 이제 뭐 나온다? 향나무가 있죠. 그러면은 이 향나무를 갖다가 뭐에다 배밭이 있는 곳에 향나무를 갖다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 이게 어디 쪽에서는 나주에서는 배나무잖아요. 근데 그쪽에 예전에 보니까는 가이스 향나무 뒤에 집에가 있는데 그냥 비어버렸거든. 보니까는 그 병이 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꼭 보면은 그 뭐가치로 뭐 묵가치로 덩어리도 이제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바람 불면은 그들이 이제 날아가거든. 해가지고 이들을 갖다 병을 갖다요. 뭐 해야 된다? 적성병을 갖다요. 이게 적성병 하면은 붉은 별무늬병. 거기다 붉은 별무늬병. 붉은 별 성이잖아요. 이게 한문으로 하면 적성병이고 우리말로 하면은 붉은 별무늬병이. 얘들을 갖다요. 그다음 이것들은 한 번 정도도 문제 안 나왔으면 한 번 정도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그다음 여기까지가 1번부터서 어디 토지 선정부터 해서 중간 기준까지 해서가 뭐 해야 된다? 하나 재배적이요. 재배적 방제라는 것이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생물적 방제법이 나오죠. 생물적 방제법에서는 주로 무엇을 이용한다? 천적을 이용한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 천적이요. 이제 천적을 이용하여 정착시키는 방법이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생물적, 그다음 물리적 두 번째, 세 번째들은 어디 쪽으로 자꾸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하나 어디 친환경 또 텃밭 쪽으로 해서요. 그다음 환경 조성을 천적에게 유리하도록 개선하여 그 활동을 갖다 증대하는 방법 나오고 이제 인공적으로 천적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기생성 천적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포시성 나오고 이제 병원 미생물 나오죠. 기생성에서는 우리가 보면은 뭐 나오죠? 해충의 몸속에 알을 기생하는 이제 천적들이 나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해충에서 사과, 귤라박 나오고 진딧물 나오고 진딧물 같은 경우는 뭐다? 천적이 콜레마진 진딧물 나온 거예요. 마진 진딧물이요. 그 다음에 굴파리로에서는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포시성으로 해서는 누가 나오죠? 진딧물 나오죠. 진딧물. 이게 진딧물 갖다 잡아먹는 것이 뭐다? 무당벌레. 무당벌레 할까요? 등에가 있는 거요. 이것이 무당벌레는 텃밭에 있으면서 이들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이들이 이제 진딧물을 갖다가 이것 하나는 그냥 먼저 하나 봐두세요. 그 다음에 뭐다 포시성으로 해서 보면 칠레 일응에 나올 것이고 말즈응에도 나오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진딧물 응에 사과면충들은 누가 풀잠자리요. 여기서 마음에 든 것 하나 진딧물은 뭐다? 무당벌레 그거 하나 봐두세요. 그 다음 세 번째 가서 보면은 이제 물리적 기계적 방제가 나오죠. 물리적 기계적이요. 이제 물리적 기계적. 그래서 뭐 포살, 체란, 소각, 이제 토양 소독, 다음수 나오고 차단 나오죠. 이들이 물리적 기계적 방제라는 것 같아요. 먼저 보면 포살 나오죠. 이제 체란. 이들 물리적 기계적이 주로 뭐 해야 된다? 기계적이요. 이들이 친환경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가지요. 친환경 쪽으로요. 보면은
자, 소각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소각이란다 태우는 거요. 토양소독 나오죠. 그다음 담수 나오죠. 차단 나오죠. 그럼 우리가 차단 같은 경우는 많이 하지요. 과일나무에서 뭐이다? 봉지쉬기 같은 것이 차단이거든. 거기 봐보고 차단부터 볼까요? 어린 식물을 폴리에탄 등으로 피복하거나 과실에 뭐이다? 복대 나오죠. 복대가 뭐이다? 봉지쉬기예요. 복대가요. 봉지쉬기. 하거나 도랑을 파서 해충 등을 갖다 이동을 갖다 막는 것에 나온 거예요. 차단. 그 다음에 담수 나오죠. 담수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동그란 사이에서요. 밭작물에 장기간 담수에 두면 토양, 전리암성 병원균을 갖다 구제할 수 있다 나오죠. 그럼 담수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 담수를 많이 한가? 이들도 수업하면서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우리가 보면은 시설 재배. 시설 재배는 주로 어디다 한다 했죠? 논에다 한다 했잖아요. 시설 재배. 이게 어디 가면 남평 쪽으로 삼포 쪽 가면 시설 재배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는 거의 다 어디다 한다? 논에다 하거든. 이들을 갖다 같이 연결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담수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 토양소독 나오지. 토양소독 같은 경우는 약재들이요. 그 다음 뭐 소각 나온 거야. 소각은 이제 가수 같은 경우에서 나온 잎들을 갖다가 이제 봄철이 되면은 뭐단 것이 좋다? 그들 갖다요. 이제 소각, 걸려와서 이제 이 소각을 갖다 함부로 하게 한다, 못 한다? 힘들잖아요. 이번에도 또 3% 대형으로 또 이제 그들에서요. 포살과 체라는 포살, 이제 잡는 거요. 체라는 알을 갖다 이제 제거한 것이죠. 그 다음 이제 한 장, 이제 넘겨서 보면은, 이제 뭐 나오죠? 유살이 나오죠. 유살은 하나의, 유화등이, 유살, 복과 해충이 좋아하는 먹이로 해충을 유인하여 죽이는 것에서 나온 거예요. 포장에 집단을 갖다 깔아서 해충들을 갖다 유인해서요. 그러면 여기서 옆에 나오면 나무 밑둥에 가마이나 집을 둘러서 잠복하는 해충을 갖다 제거하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로수 보면은 가을 되면은 뭐다죠? 가을에서 겨울로 가면서 다들 밑둥에다가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집을 딱 싸줬잖아요. 그들은 갖다가 뭐하게 싸준 것이다? 밑둥을 갖다가 피해 입지 말라고 해줄까요? 추입지 말라고? 그럼 해충을 갖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해충을 갖다 어디서 모으려고 해요? 해충을 갖다가 어디에서? 봐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위에 있던 해충들이 다 들어온다?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그래가지고 어디로 간다? 땅속으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해충들이. 그러면은 나무 밑둥에서 한 30 위에다가 딱 집을 갖다가 해놨잖아요. 이제 거기서 뭐 되라고? 얼동하라고. 이게 얼마나 지금 좋아요, 해충들이. 거기서 얼동까지 해라고 집까지 딱 지어줬는데. 근데 보면은 그까지 해는 것은 참 잘한 것이거든. 보면은 집이 그 중심사 거저 보면은 다 도망가고 나면은 그거는 언제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돼. 이제 빨리 제거해가지고 보면 이제 초봄에 그것도 활동하기 전에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보면 태워야 돼 이제. 그렇지 않으면 다시 다 올라가 보거든. 간혹 보면은 제때 딱 제거해가지고 할 때도 있고 어쨌든은 입이 나와가고 상당히 있는데 그때까지도 있을 때도 있고 그러더라고. 그들 갖다가. 그러니까 뭐단다 이게 가을에 해가지고 내려올 때 이제 거기서 월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봄이 되기 월동 풀리기 전에 그들을 갖다 이제 제거해가지고 태워야 돼요. 그들 이제 뭐 해야 된다 보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한 방법 어떤 방법을 많이 이용하죠? 이제 화학적 이제 약재를 갖다 살포한 것이 뭐 해야 된다? 화학적이 되죠. 근데 이제 근래와서 보면은 이제 약재들이 또 이제 어디다 극약들이 아니거든. 지금은 이제 해충들 이제 발달돼서 이게 그 해충을 이제 그들에 따라서요. 이게 약재 살포할 때도 이런 것은 상적으로요. 살균제. 그게 보면 살충제 있잖아요.
살충제요. 살균제는 이게 살균제는 병이 걸리면은 이 약질을 뿌려야 돼. 살충제는 뭐이다? 벌레가 있을 때는 균제를 이들 갖다 보편제로요. 이게 병이 걸린 것들은 뭐 녹균병이라든지 무슨 병이라든 병이면 주로 뭐한다? 균제를 써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모르기 때문에 뭐한다? 농약사 가서 물어보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알아줘요. 그 다음 충제는 뭐 해야 된다? 벌레예요. 근데 따로 병이 걸렸는데 뭐 해야 된다? 충제를 갖다 뭐에다 충제를 뿌리고 병이 걸린 병인데요. 그 다음에 충을 잡는데 균제를 갖다 반대로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두 약을 갖다 혼합해서 섞어 쓰면 된다 안 된다? 두 가지를 같이 써. 그것은 괜찮아요. 이게 뭐에 따라서 이게 보통 작물들의 병이 오면은 한 가지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뭐에다 균도 있고 충도 있고 그런 게 대부분 두 가지 약재를 갖다 혼합해서 주로 많이 써요. 그들 보면서요. 그들이 이제 뭐 해야 된다? 하나의 화학적이요. 그 다음, 우리가 처음 사용한 농약들이 뭐인가 하면 보르디액 같은 경우는 옛날에요. 보르디액 같은 경우는 주로 가수연에서 이제 주로 이들을 갖다요. 그 다음에 가서 뭐 유인제 나오죠. 이제 약재 중에서 좋은 거, 약재 중에서 이 유인제가 좀 좋은 것이 이들이요. 유인제는 대표적인 것은 뭐 해야 된다? 페로몬을 갖다 뭐한 것이다? 이용한 거지. 페로몬을 갖다. 이게 페로몬에서도 무슨 페로몬 이용할까요? 해충들 갖다가 페로몬도 여러분이 학창시절 생물 시간에 배웠을까? 성페로몬. 그 다음에 길잡이 페로몬, 길잡이. 성페로몬. 그러니까 이 해충들을 갖다가 잡을 때, 해충들을 갖다요. 이 페로몬을 갖다 따게, 페로몬을 갖다. 해충들 잡을 때.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갖다가 아무것도 갖다가 아무것도 잡는다 할 때 이 페로몬들을 갖다가 그러면 나를 갖다 페로몬은 언제만 분비한다 아무것들이 짝짓기 할 때 그때 이들을 갖다 이게 그 페로몬 갖다 인간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나를 갖다 호랑이에 아무것이 오라내고 가거든. 가서 보면 뭐다 먹이가 있거든. 그거 먹고 이제 죽어 이제. 그다음에 길잡이 페로몬은 누구다요? 개미예요. 개미는 길잡이 페로몬이에요. 이게 앞잡이가 가면서 쭉 뿌려주면은 뭐한다 하면은 그 냄새 맡고 쭉 일자로 이타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름에 개미들이 이사 가잖아요. 그러면 비 온다고 하잖아요. 그 앞에 거요. 그러면 발로 이제 부자분이 딱 하면은 허둥지둥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따라서 가더만. 어렸을 때 보면요. 페로몬을 갖다가 해충들도 이들을 갖다 이용해서 잡는다는 것을 갖다 보면서요. 보면서 이제 이용하는 방법을 해서요. 보면 유인자 중 대표적인 게 나오죠. 그다음 페로몬에서 보고요. 그다음 페로몬 물질이 자연적으로 발생. 무독성인 것이고. 이들은 하나의 봐요. 독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보고요. 그다음에 환경 오염에도 이 페로몬 이들을 갖다 이용해서 해충들을 갖다요. 그다음에 쭉 그대 봐요. 이게 앞으로는 유기농 쪽으로 하신 분들은 뭐한다? 이들을 갖다 이용해야 돼. 하면서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 가서 보면 뭐 나오죠? 법적 방제법이 나오죠. 법적. 검역소에서요. 어디에서 법적으로는 식물 검역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갔다 오면서 외국 갔다 오면서 한물로 이들 갖다 가져올 수 있다 없다 식물들을 갖다가 다 검사를 맡아야 돼. 이들 갖다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외국에 있는 그런 병균들을 갖다가 병균이나 해충들을 갖다요.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유전적 이제 방제법도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방지 3번째 문제 보시고요. 그 다음 어디 나오죠? 이제 문제들이 나온 거예요. 문제들은 끝나고 나서 이제 문제는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 하면은
문제고. 원의 작물은 어때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